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수급이 무너졌다면 재료를 논하지 마라.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고 경기는 수급에 우선한다. 수급을 주제로 한 증시 격언들이 많습니다. 수급은 추세를 만들고 투자자는 상승하는 추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투자와 수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DD, 손익비, 그리고 수급 분석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낙폭은 어느 정도인지, 나만의 이기는 투자 전략을 만들기 위해 내 손익비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수급 분석을 위한 실전 투자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 고점 대비 최대 낙폭, 최대 손실 낙폭이라고도 하죠. MDD라고 합니다. 이 MDD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에서 최고점 대비 최대 낙폭의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매수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최대로 떨어지는 폭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알아야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2010년부터 23년 10월까지 연도별 MDD를 구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2010년 마이너스 10.92%를 시작으로 11년에는 25.85%, 2020년에는 마이너스 35.71%, 2022년에는 마이너스 27.89%, 그렇게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평균이 마이너스 16.28%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디폴트 값이 마이너스 16%라고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2010년 마이너스 18.65%, 2011년 24.77%,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32.07%, 엄청나죠? 19년 28%, 20년 38%, 22년 37.22%, 이 MDD 폭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코스닥은 마이너스 21%에서 22% 정도를 하락할 것을 대비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마이너스 22% 정도 됐을 때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 정도 하락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려고 했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배움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수익률이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는요 이렇게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 과정은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위험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내 승률을 올려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복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요, 마크 미너빈이라고 하는 미주 투자대회 우승자의 투자 이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 승률, 거래 횟수 전체가 다 기록이 돼 있죠.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주들의 거래 이력을 전부 기록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야 뭐가 나온다? 이 손익비가 나옵니다. 손익비. 보이시죠? 이 손익비를 알아야 내가 투자로, 트레이드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전략을 바꾸거나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측정할 수가 있고, 누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승률, 내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전략을 만들 수 있고, 전략이 있어야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이기는 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의 손익비를 기록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3,000원에 1,000주 샀다.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매수 시점에 어떤 근거로 매수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뭐 캔들 패턴이 어땠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더라,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 나만의 세 가지 근거를 편하게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이유, 내 기대 수익률이 몇 %였는데 충동적으로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이익이 있었는지, 내 생각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여서 매도했는지, 이런 매도 이유를 작성을 해보세요. 작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가치 투자자들,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 이 성공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손절입니다. 여기 보이는 마크 미너비니의 평균 이익률은 13.35%입니다. 그리고 평균 손실률은 5.85%죠. 승률은 46.32%입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2.28이 나옵니다. 손익비가 2 이상이 나오면 여러분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손익비를 얘기하면 승률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우승자의 승률도 46.32%밖에 안 됩니다. 나는 70%의 승률을 올릴 거야, 나는 평균 90%의 승률로 이길 거야. 그런데 지속적으로 10종목 중에 9종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이나 밸류에이션 저평가주들을 삼아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평균 이익률을 높이고 이 평균 손실률을 낮추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죠? 매수해서 물리면 물타기를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원금 회복이 되면 눈꽃만큼 수익을 내고 팔아버리죠.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제 얘기거든요. 과거의 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MDD와 손익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스테이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다 빠졌다 상승했다 빠졌다 저항을 받는 구간을 레지스탕스 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업트렌드 구간을 스테이지 2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로 가는 이런 변곡 구간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장대 거래량들이 출몰하게 되죠. 장대 거래량들이 출몰하면서 가격을 상승시켰다가 눌림을 주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또 장대 거래량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을 띄우면서 장대 거래량이 출몰할 경우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급은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상승하는 추세에 올라타야 된다는 증시 격언이 바로 이런 차트를 보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장대 거래량들이 속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수급 주체가 명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런 급진적인 거래량 증가 추이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고,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이나 장대 양봉의 출몰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쭉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지 2 업트렌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매수 주체가 외국인인지 사모투자인지 연기금인지 이런 매수 주체들, 강력한 매수세를 찾아내기 위한 HTS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78 체결 분석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체결 강도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 빅캡의 경우에는 약 150% 가까운 체결 강도가 되면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스몰캡에서는 200% 이상도 자주 출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일 흐름으로도 볼 수 있고 60일 기준의 체결 강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강한 날들은 당일 체결 흐름이 강세이기 때문에 시장을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삼아오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장중에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0767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인데요. 이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보시면 종목별로 날짜별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력도 날짜를 이렇게 바꾸시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한 날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여기 6월 16일 이날인데요. 프로그램 순매수 대금이 엄청 강했죠. 강한 날 갭상승과 함께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0150
조건 검색인데요. 간략한 조건 검색을 한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식에 외국인이라고 검색하시고 외국인 창에서 기간별 누적 순매수를 검색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일봉정 기준 외국인, 일봉상 10봉이면 10일 전이죠. 11일 전부터 어제까지 누적 순매수가 100만 주 이상 최대 숫자 맥스 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시면 외국인과 또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누적 순매수가 100만 주 이상 되는 주식들을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이 마감하면 매일매일 검토하면서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였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팔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0785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장 중에는 외국인의 한도 종목만 제공되기 때문에 조회일자를 전일로 기록하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의 누적 순매수, 오늘 당일에 누적 순매수와 순매도 종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에 기관 순매수세가 많다면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가셔서 어떤 기관들에서 이렇게 매수했는지 매수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인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주식에서 거래 실적,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시면요. 투자 주체별로 사모펀드, 연기금, 개인, 외국인 전체의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로 누적 순매수 순위를 살피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지 않거나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 구간에서 또는 레지스탕스 존에서 순매수 대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 분석, 수급 모두 다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유니버스 안에 있는 종목이거나 포트폴리오 편입 예정 종목일 경우에 이 수요 주체들의 규모가 큰 매수세나 장기적인 흐름이 있다면 유의 깊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대세 하락하는 스테이지 4 구간을 지나서 장기간 횡보하는 스테이지 1 구간이나 스테이지 2, 이 업트렌드 구간으로 가기 전에 이런 저항을 만나게 되는 레지스탕스 존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수요 주체들의 엄청난 매수세들이 출몰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매수하시지 말고 조금 더 깊은 분석들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 분석이 결합된 나만의 투자 관점을 가져보시면 아주 훌륭한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MDD, 손익비, 수급 분석에 대한 방법과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과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저항을 받는 레지스탕스 존 그리고 전고 구간들에 대해서 알파 컨덕터만의 방식과 기술적 지표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